자, 사기죄에 관한 판례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조정 절차, 민사 조정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민사 조정 사건에서 그 조정 절차에서 이행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했다. 그래서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자, 사실관계부터 보실까요? 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자 조정 절차가 열린 거예요. 민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 대금의 지급 시기에 관해 조정 상대방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정에 응했다. 그래서 약정금을 감액받아 채무 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 기한에 금전을 수령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했다. 만일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 대금의 지급 시기가 약정 기한인 2016년이 아닌 2019년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정금을 감액해주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유로 우리 속았다. 그래서 약정금을 감액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사기죄를 고소를 했고 원심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법원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느냐. 자, 소송 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죠.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걸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민사재판이 위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 절차나 조정 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소송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얘기하는 거죠. 일반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대법원은 기망행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소송 사기에 관한 법리가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민사 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민사 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 대금의 지급 시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이 약정 기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했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놓고 약정금을 감액받았다. 이게 이 자체만으로는 엄격하게 본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민사 조정에서도 소송 사기를 엄격하게 보는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